안녕하십니까. 현대차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성장주의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증권주를 포함한 주요 종목에 대해서요,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39포인트 하락한 3209로 마감이 되면서요, 5일 만에 하락 반전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4포인트 하락한 978로 마감이 되면서 전일 강세였던 부분을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 아시아 증시는 더 낙폭이 심화된 모습이죠. 일본 증시가 3% 하락 마감했고요. 대만 증시도 3.7% 하락 마감을 한 반면에 중국 증시만 강보합 수준인 0.4% 상승 마감, 성장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 부분 보면은 5원 80전이 상승한 1119원 60전으로 상승 반전이 되는 모습인데, 자, 수급에는 더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2조 2천억대 매도를 보였고, 기관도 1조 3천억 매도를 보이면서 개인만이 3조 5천억대 순매수. 자, 그러면 수급에 비해서 지수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또 선방이 한 것이 아닌가. 해외 증시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선물 쪽에서 이번 달 들어서,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된 이후 외국인들이 2조 원대 순매수를 보이다가 금일 1조 원대 매도를 했죠. 자, 이것이 보면요, 이 베이시스가 어저께 플러스권, 그러니까 콘텐고에서 오늘은 마이너스권 0.9있죠. 백오데이션으로 전환이 됐고, 미결제 약정이 6,000개 넘게 감소했다. 그 얘기는 월초에 매수를 했던 부분을, 그렇죠?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크게 하락했지만은 오히려 상승 종목이 442개로 많고 하락 종목이 419개 그쳤다. 그렇죠? 그런 부분 보면은 지금 성장주, 기술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이시고, 작년에 못 올라갔던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키 맞추기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국내뿐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고, 다우 지수는 약보합에 그쳤죠. 자, 그 이유는 이 S&P 500 기술주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퍼가요, 33.8배인 반면에 금융주들은 16.2배. 그죠? 그러면 이 고평가 이 기술주들이 한 2배 이상 웃돌고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작년에 많이 갔던 이 기술주, 성장주들이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작년에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그렇죠?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서 올라가는데, 지금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못 올라갔던 이런 종목군들, 경기 민감주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요, 이 수급 불균형이 오늘 심하게 이루어졌는데, 올해 연중 고점을 찍었던 이 1월 11일 날 3266포인트에 또 개인들이 4조 한 4천억대, 그렇죠? 큰 폭의 순매수를 했어요. 오늘은 아까 말대로 3조 5천억, 그렇죠? 그러면 1월 10일 날에 개인들이 더 매수를 많이 했다면 수급 불균형이 이때가 더 심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다음날 보면은 낙폭을 크게 줄이면서 밑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모습이 나온다. 특히 좀 미결제가 크게 한번 감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새벽에 마감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요, 미국 증시가 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특히 오늘 이 나스닥 선물이 오늘 장중 내내요, 어제 2.5% 하락 마감했으면 오늘 장중에 플러스권이 나올 만도 한데, 오늘 하루 종일 마이너스권을 봤을 때, 그렇죠?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우리 증시도 낮게 출발을 했다가, 그렇죠? 그래서 밑꼬리를 달아주고 한번 살짝 돌려주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특히
이 성장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라는 것이 빠지면 빠질수록 비싸게 보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0원짜리가 8,000원 가면은 싸 보여야 되는데, 그죠? 비싸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7,000원 갈 것 같고 5,000원 갈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크게 밀릴 그 폭은 조금 없지 않나 해서 저는 내일 아침에 좀 낮게 출발해서 좀 더 밀린다 해도 저는 성장주들은 좀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우리가 조금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글로벌 증시가 좀 안정 찾을 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아래 부분 보면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요, 해외 증시 주요 나라인데요.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가, 그죠? 오늘 새벽에 마감될 때 35,000포인트를 장중에 돌파를 해줬어요. 그죠? 역사적인 신고가죠. 물론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약보합 0.1% 하락 마감했는데, 오히려 저는 다우 지수가 이제 좀 다우 지수도 좀 부담권에 올라가지 않았나, 그죠? 물론 작년에 이제 다우 지수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먼저 선 조정을 2월 달에 조정받고 하는 모습이 있죠. 있지만은 이 다우 지수도 연일 상승에 따른 부담감은 지금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나스닥 지수가 2.5%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국내 증시도 성장주들, 기술주들 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나스닥 지수는요, 이 121선이 지금 밑에 있는데요. 지지 여부, 만약에 이것이 깨고 내려간다라면은, 아마 당분간 좀 시장은 조금 불안하게 부담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지지 여부를 일단 내일 새벽에 이 선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 오늘 3% 하락 마감했어요. 이것도 121선 바로 밑에 있죠.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120선 깨진다 그러면은 이 니케이 지수도 101선 깨지면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렇죠? 본격적인 좀 조정으로 진입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맞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자, 대만 가권 지수도 그렇죠? 연일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다가 최근에 좀 낙폭이 심화되는데 오늘은 3.8% 가까이 그렇죠? 큰 폭의 약세를 보이는 부분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국내 증시도 조금 경계는 할 필요는 있다 해서 당분간 좀 관망, 해외 증시가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경기 민감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종합지수는 큰 폭의 약세 1% 넘게 하락 마감했지만은 경기 민감주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나스닥은 하락해도 다우 지수가 강세를 보인 것처럼 그렇죠. 자, 포스코가 오늘도요 한 0.6% 상승 마감하면서 연중 최고점 종가 기준으로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 뭐 현대제철도 3%, 그리고 풍상 동가격 올라와서 큰 폭이 올라오죠. 6.8% 상승. 건설주인 현대건설도 0.7%죠. 상승 마감했고, 또 조선주라든지 해운족도 그죠.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현대미포.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죠. 이 포스코도 작년 11월 그죠. 거의 그 저점 수준에서 100%가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부담돼요. 그죠? 그리고 이 현대미포 조선도 작년 10월 말 저점 대비해서 240%나 올랐죠. 그리고 신세계, 그죠? 유통 우리가 계속 최근에 이제 좀 강조해 드린 부분들이 뭐 유통이라든지 우리가 그리고 작년에 피해주로 했던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그죠? 그리고 음식료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자, 신세계 또 저점 대비해서 55% 상승했고 KB금융도 한 50% 이상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경기 민감주도 사실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이 유통 쪽, 그죠? 계속적으로 유통 프레지 소비가 증가하는
그러한 것을 미리 좀 기대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 시장, 이 증권 업종죠. 지금 포스코라도 이런 들 많이 올라온 반면에 좀 증권 쪽이 조금 그래도 덜 올랐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경기 민감주에서 내가 종목 선택을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이 유통과 그리고 이 증권 업종으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아까 말씀대로 이 저점 대비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민감주 다우 지수가 계속적으로 치고 가고, 그리고 이 나스닥 지수가 지금 같은 장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그래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만 덜 오른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소비 관련 종목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보면 한번 증권주 볼까요? 자, 증권주 보면 올해 1분기가 증권사의 지금 최대 실적이, 그죠? 발표가 됐어요. 삼성증권이 1분기 영업이익이 3,993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00%나 증가를 해서 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미래에셋증권도 1분기 영업이익이 4,191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202% 창사 이래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NH투자증권도 1분기 영업이익이요 3,744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0% 가까이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이 증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이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주로 몰리면서요, 증권사로 몰리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2분기 실적을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면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 감소한 흐름은 불가피할 거라면서도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과 지난달 양호한 주요 영업지표 흐름을 바탕으로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 견해는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듯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한번 관심,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 메리츠증권, 이렇게 한번 네 종목을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삼성증권이죠. 자, 금일 한 450원 상승한 46,950원으로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세죠. 상당히 좋은 모습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5일 연속 상승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거 부담되고 좀 조정, 요 갭, 최근에 발생한 갭 부분을 살짝 메꿔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이죠. 자, NH투자증권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3일 동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따라가진 마시고, 오히려 조정받을 때 뭐 12,000, 한 700원 내외 정도, 아까 삼성증권처럼 좀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메리츠증권은 오늘 약보합이었네요. 60원 하락한 4,960원. 근데 조금 연속적인 상승 흐름. 근데 우리가 수급을 보면요, 기관 내 매수세가 상당히 눈여겨 보이고, 개인들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도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들의 매수 상당히 눈여겨 보이는데,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일반인들 좀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되는 그런 가격대 위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미래에셋증권 또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종목인데, 저는 우선순위를 정한다면은 삼성증권과 그리고 NH투자증권을 조정을 받으면 이 두 종목 위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글로벌 증시가 성장주 위주로 약세를 보이면서요, 동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성장주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금요일 2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면서요, 81,200원으로
하락 마감을 하면서요. 자, 삼성전자도 121선 가까이 붙여 있는데, 자, 이 선을 지켜주면서 우리가 상승 반전의 흐름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라는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이닉스는 5.3%, 그리고 중소형 개별 종목인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한 4%에서죠, 한 내외 약세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우리가 삼성전자, 물론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1월 11일 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넉 달 가까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고 갈 수 있는, 그죠? 그러한 분위기는 조성이 돼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증시가 성장주 위주로 약세를 보이면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흐름이 상승 반전되고 있지, 그런 못한 그런 흐름인데요. 자,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많은 리포트에서 봤듯이요,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현대차, 그리고 우리가 현대차와 같이 보고 있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하나솔루션, 오늘 뭐 약세 한 3%대 약세를 보였지만은 최근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다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올해 전망이 돼주고 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렇죠? 지금 많이 올라가,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경기 민감주도, 그렇죠? 물론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은 갖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많이 올라갔던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종목을 신규 투자가가 지금 들어가기에는 가격적인 리스크가 있다. 물론 단기 매매로 내가 샀다가 뭐 3%고 5%고 아니면 내 생각 반대로 나와도 뭐 한 3%에서 손절 칠 수 있는 분들은 단기적인 영역은 가능해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그렇죠?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성장주들은 이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은 이것이 성장주들의 매도 압박, 그죠? 외국인 기관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못 치고 가고 있지만은 그만큼 리스크는 충분한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전망치가, 실적 전망치가 좋아지는 뒷부분에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삼성전기 실적 좋아지고 하나솔루션도 1분기 실적, 올해 실적 상당히 좋아지고 현대차, 삼성전자죠. 뭐 삼성 SDL 포함한 2차전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2차전지는 좀 뒤늦게 조정을 받았고도 새로운 상승 동력이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실적이 좋아지는 앞으로 1년, 3년, 5년, 10년 봤을 때 꾸준한 성장세는 맞지만은 그만큼 주가가 크게 올라온 폭에 비해서 기간 조정, 그죠? 이게 좀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 그죠? 그렇지만은 성장성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조금 동박 관련 종목들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일정 비중은 좀 꾸준하게 끌고 가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 비대면이라든지 콘텐츠 관련 종목을 해서 이제 카카오인데, 우리 카카오는 지난번에 액면 분할 할 때 한 30에서 50% 비중 축소를 해달라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 쪽 빅히트죠.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비중을 좀 늘리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작년에 10월 달인가요? 10월 달에, 그죠? 11월 달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죠? 한 좀 6개월 좀 지났어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뭐 크게 올라간 폭이 없다 보니까는, 그죠? 지금 작년에 많이 갔던 성장도들이 조정받는 와중에서도 안정되고, 또 우리가 하이브는 딴 거 보지 말고 심리면을 잘 보라 했어요. 지난 3월 말에 이때쯤에 나쁜 소식, 그러니까 부담되는 소식이, 그죠? 이 종목이 하이브가 인적 분할, 그러니까 기업 분할하는데 물적 분할을 한다 그랬죠. 물적 분할, 유상 증자,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보호회수 물량이 해제. 이러한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이 나왔는데 주가는 안 빠진다. 그 얘기는 이 종목을 만지는 주 세력들이, 그렇죠? 더 띄우겠다는 의사를 보여준 거다. 그런 부분에서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있고, 카카오는 지금 뭐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는데요. 나중에 물량을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절반은 끌고 가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서, 이러한 주력 종목도 지금 당장은 시장 흐름과 맞지 않지만은,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봤을 때 얘네들, 그리고 소부장은 4월 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올라갈 때 보면 마냥 올라갈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것이 지금 경기 민감주에도 포함이 된다. 그러다가 또 꺾이고, 또 꺾인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에서, 앞으로 기업 실적을 봤을 때는 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삼성 SDI 포함한 2차전지, 그리고 하이브, 스튜디오 카카오,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그죠? 일정 비중, 내가 전체 비중에서 절반이면 절반, 70%면 70%는 저는 끌고 가도 크게 부담은 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삼성전기 오늘 주가가 좀 큰 폭의 약세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어제 나온 리포트인가요? 보면은 영업이익이 2018년 이후 3년 만에 1조 원대를 회복을 한다. 그래서 오늘 1조 2천억대, 좀 많이 보는 데는 1조 3천억대 보는 증권사도 있어요. 그렇죠? 예, 상당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연매출은 최초로, 그렇죠? 9조 원대를 나는데 2013년도에 8조 2천억대를 기록한 이후에 올해 연매출 9조 원대를 기록을 할 걸로 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특히 이 실적 성장에 뒷받침이 돼주는 부분, 주력 핵심 제품은 MLCC가 이끌 거다라는 내용이죠. 삼성전기는 현재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MLCC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2017년에 53% 가동률이 작년에 92%까지 높아졌고, 또 하반기에 중국 텐진 신공장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해서 실적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쉼없이 빠지지만은 않을 거다. 지금 현재는 수급적인 불균형으로 인했었죠. 오늘도 보면은 기관들이 46만 주, 외국인들이 20만 주 팔면서 개인만이 65만 주. 최근에 보면 보시다시피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고, 오른쪽이 기관들이, 그렇죠? 계속적인 매도를 쏟아내면서 최근 한 달 동안인가요? 개인들이 한 200만 주 사고, 외국인들이 50만 주 팔고, 기관이 150만 주죠. 이렇다 보니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지만 성장성을 바라봤을 때죠. 지금 18만원 밑돈다 그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느껴질 때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때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 힘들고 하시는 부분 있지만은 올해 실적 뒷받침, 특히 MLCC의 성장성으로 보고, 그렇죠? 저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유료 투자 회원에 대한 안내문이죠.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 그죠? 한번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